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지난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정받은 부분을 대부분 회복한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면서 갈등은 더 이상 커지진 않았는데요. 둘이 화해할 기미까지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긴장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에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고요. 또 일론 머스크와의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둘의 사랑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둘의 관계는 일단 깨진 걸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폴리마켓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언제 다시 만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6월 말이 10%, 7월 31일, 7월 말일이 18%, 그리고 12월 말 55%로 12월 말 만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높습니다.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슈들을 예측하는 사이트인데요. 생각보다 꽤 정확합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했었고요. 경기 결과 이런 부분들도 꽤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죠. 어쨌든 일반인들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쉽게 화해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도 언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도 12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아직은 더 높습니다. 이 폴리마켓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데요. 그래야 좀 신중하겠죠. 제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2차전 갈 수도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테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이런 불화가 드러나면서 미 증시,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2차전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음 주 미중 무역회담이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와 이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열리는 무역회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 참석자로는 베센트와 그리고 상무부 장관이죠. 하워드 러트리,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이니까 우리나라로는 아마 화요일 저녁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요 일정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막연하게 알고 계신 거 말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파경을 맞이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가볍게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리플 XRP 같은 경우 차트 분석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음 주 함께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까 로이터 통신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내용이죠. 가장 최근이고요. 트럼프와 머스크 관계는 끝났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에,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반대당인 민주당에 자금 지원을 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날렸는데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 브로맨스라고 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었는데 이렇게 그만큼 더 이번 파경이 하트로 비유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14%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화해 분위기가 살짝 나오면서 그 둘의 더 이상 서로를 공격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회복 가능성이 제기됐죠. 그러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막판에 다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트럼프의 경고성 메시지 때문에 다시 살짝 마감 직전에 조정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황금 열쇠도 주고 서로 아쉬워하며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정치적 동맹이 극적으로 붕괴되면서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까지도 충격을 주었죠. 자, 이날 14%가 넘게 빠지면서 1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 X의 또 정부 계약이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까지 갔는데요. 자, 핵심 갈등은, 이 갈등의 발단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핵심 법안이죠. 자,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라고 해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했죠. 감세 법안이죠. 자, 이것을 역겨운 혐오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둘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6월 5일, 자, 하루 동안에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트럼프가 자, 이것을 보고 일론과는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나 없었으면 트럼프가 선거에 졌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날 또 저녁에 트럼프가 일론의 정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예산 절약의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밤늦게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드래곤 우주선 즉시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철회를 했는데요. 자, 스페이스 X 드래곤 우주선, 이게 뭐길래 자, 이걸로 위협을 했을까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 전기자동차로 일단 유명한데요. 우주개발 관련해서 스페이스 X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그리고 이 내적 분야까지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드래곤 우주선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사의 ISS 승무원 수송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죠. 49억 달러 상당이고요. 자,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미국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승무원을 수송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우주 비행사를 수송하는데 지금 이 드래곤 우주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고 드래곤 해서, 이거는 이제 크루 드래곤은 승무원, 우주 비행사를 수송하는 거고요. 카고는 화물 보급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나사의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 이 계획이 있죠. 이거에 단일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2027년 달 착륙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이것 또한 만약에 정부 계약을 철회한다면, 자, 이거는 대체 가능성이 없으니까 철회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철회한다면 철회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또 쉽게 철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공위성을 쫙 지구 주변에 깔아놓고 인터넷망을 쭉 연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사용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했죠. 그런데 이 스타링크에는 군사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업용이고 일반 상업용이고요. 자, 이것을 보안이라든지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강화된 버전이 스타쉴드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득보다 실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체할 수는 있지만 대체를 안 하는 게 아마 미 정부를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자면은, 자, 드래곤 같은 경우, 자,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드래곤 즉시 폐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스타쉽은 달 착륙선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이거를 계약을 종료시킨다면은 다른 업체를 찾아서 하면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여기에 맞춰져서 개발되었던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우주 개발에 대한 또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어렵겠죠. 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업적인 이 부분은 정부 서비스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중단시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 스타쉴드라고 군사 버전용 이것은 아무래도 가져가는 게 미국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팰컨 9, 드래곤, 스타쉽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이게 드래곤 우주선이고요. 이게 팰컨 9입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이 팰컨 9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구에서 우주까지 이 우주선을 올려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면 분리가 돼서 얘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고, 얘가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발사체 역할을 하는 게 팰컨 9이고요. 드래곤은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와 우주선이 이제 결합된 버전인데요.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부터 일단 다르죠. 그리고 자, 이거는 발사체니까 당연히 승객이 없을 테고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7명, 그리고 화물은 6톤 정도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쉽 같은 경우는 자, 100명 가까이 태울 수가 있고요. 화물도 100에서 150톤 가량 수송할 수 있는 수송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개발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스타쉽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 환호했던 거 있죠. 자, 이렇게 다시 자, 여기에 돌아와서 자, 이렇게 안착하는 거. 자, 지난번에 이게 성공이 돼서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이게 스타쉽의 발사체고요.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개념을 좀 잡으면서 아마 저처럼 이게 뭔지, 뭐 스타쉽이라든지 스타링크라든지 뭐 펠콘 9, 뭐 드래곤 우주선 말만 들으셨지 실질적으로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개념을 좀 잡으시면 나중에 관련 기사를 보신다든지 하실 때 좀 더 이해도 쉽고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군사 정부 버전들, 아까 전에 스타링크 말씀드렸죠. 자, 스타쉴드입니다. 군사 전용인 만큼 보안이라든지 암호화 기능이 뛰어나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실전에서의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자, 스타쉽, 자, 우주 왕복선, 자, 이것은 우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스타쉽이 상용화가 되면은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겠죠. 자,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내 화물 배송입니다. 따라서 군사 장비 신속하게 전개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자,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내 화물 배송이라면 엄청난 거죠. 거의 뭐 군사계의 쿠팡이라고 볼 수 있죠. 쿠팡. 자, 쿠팡도 이렇게 못하죠. 자, 어쨌든 엄청난 거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트럼프가,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자, 일론 머스크 아무리 잘났어도 기업가죠. 자, 기업가가 대통령을 대놓고 뭐라고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보셨듯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어떤 사기업에게 휘둘리는 것을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 정부는 이미 스페이스 X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결 방법은 경쟁사 육성하는 것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뭐 우주 분야에 있어서 다른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뭐 포드라든지 이런 전통 제조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경쟁사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장은 자, 일론 머스크를 완전히 손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경쟁을 유도하면서 자, 사기업, 어느 한 사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일론 머스크에 대한 힘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여전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에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코인 시장은 크게 이제는 영향을 받진 않고, 자, 나스닥이 빠져서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같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가 다시 또 악화가 된다면 일론 머스크와 그나마 좀 관계가 있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좀 빠지면서 민코인 섹터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다음 주 런던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회담, 여기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서로가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 관세라든지 또는 기타 정책이 좀 픽스가 된다면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 그래도 지난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박스권 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이 까만색, 자, 키워드릴게요. 자, 이 까만색이 202평선인데요. 202평선, 자, 202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주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회담 결과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자, 이 부분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자, 이 박스 상단 쪽으로 자, 방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리플 XRP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죠. 자, 6월 15일. 자, 현지 날짜로 6월 15일이고요. 우리나라로는 6월 16일이 되겠죠. 자, 이날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SEC와 리플 사이의 이 항소 중단 시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자,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항소가 다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난번 이 항소 철회에 대한 부분 합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관할권이라든지 잘못된 예를 들면서 합의안이 관철이 안 됐죠. 자, 그래서 항소가 개시가 된다면 항소 진행 중에 다시 한번 이 합의안에 대한 채택을 재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돼서 항소가 확실히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항소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기관에 대한 판매 자체가 증권법 위반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또는 SEC와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한 내용대로 더 이상 이 기관 판매에 대해서 SEC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입법적으로 처리되기 전이라도 기관 판매는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자, ETF에 대한 승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큰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자, 이제 이런 시기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눌렸었던 이 부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앞으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앞으로도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갈 겁니다. 하지만 자, 3,000원 밑에 가격까지 내려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리플 XRP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상화폐 전반적인 큰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0원 이하 가격대 조금이라도 내려올 때마다 여유가 되시는 한 여러분들께서는 매수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또 당장 시드가 없거나 현금이 부족해서 자, 매수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 저희가 함께 대응했던 방법대로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 자, 추세선 상단에서는 일부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였다가 추세선 하단에서는 자, 일부 매수를 통해서 다시 비중을 자, 늘리시는 대응을 같이 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추가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평단가는 낮추면서 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가 넘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2%가 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찬가지로 22% 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가 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가 넘죠. 자, 이렇게 20%가 넘는 이 변동성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신다면은 지금 몇 번만 안 하셔도 100%가 넘는 변동률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만큼 여러분들 평단가 낮아지면서 수량 늘리실 수가 있었겠죠. 더군다나 자, 밑에 보시면 2월, 3월, 4월, 5월 자,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자,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즉 1,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2,000개가 되셨고요. 2,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4,000개로 늘어나셨는데요.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이 늘어난 수량만큼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치환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평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많이 생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서 매도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자, 눌렸다가 올라가면 고마운 일이죠.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 이 박스권 무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3,000원 가격 라인, 그리고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3,590원 라인과 3,600원 이 사이 라인. 자, 이 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자, 위아래로 변동성을 그리면서 당분간은 자,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일정들, 그 일정의 결과에 따라서 평행 채널, 자, 우상향하는 평행 채널로 관점이 전환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이 평행 채널에서 대응했던 방법대로 이 상단, 박스권 상단 부분과 이 하단 구간에 있어서 자, 상단에서는 일부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는 대응과 하단에서는 다시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는 이 대응을 꼭 해야만 되고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박스 폭을 보더라도 자, 지난번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자, 20%가 넘고요.
또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16%가 넘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도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만 되고요. 제가 뭐 1%, 뭐 3%, 5% 자 이런 거는 뭐 대응하라고 말씀 안 드리죠. 하지만 10%가 넘는 거는 반드시 대응하고 대응 안 하고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응을 남들 안 할 때 여러분들만 대응하시면 대응하시고 안 하시고 그 차이가 정말 나중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물론 자 이때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대응 못 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잘해야지, 이번에는 꼭 대응해야지 이런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좀 확실하게 같이 대응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혼자 하시기보다는 좀 코칭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그널이 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분들은 고민을 오히려 더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은 대응을 못하고 쭉 가시면서 나중에는 리또 속이다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리또 속은 본인이 만든 거고요. 본인 책임입니다. 자, 대응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절대 리또 속이라고 안 하시죠. 자, 따라서 이번만큼은 꼭 같이 대응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실시간 대응 문자 저에게 코칭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료죠. 대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보셨듯이 제가 매일같이 문자 드리면서 대응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대응할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타점, 가격을 콕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업비트 여셔서 그대로만 예약 걸어 놓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리플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리플 자 매도하실 때 있죠. 완전히 매도하실 때. 그래서 완전히 수익화 하실 때 이거만큼은 제가 꼭 챙겨 드리니까요. 중간중간 대응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매도 마지막에 이 매도 문자만이라도 미리 신청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오늘 크게 조정을 받거나 좀 우울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내일 모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미중 무역회담 미국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그렇게 된다면 자, 미중 간의 기대감으로 자 3,300원 뚫어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다면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가 주면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이 평행 채널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지면서 당분간은 이에 맞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평단 낮추고 수량을 같이 최대한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니까요. 더보기에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